고기동 마을 네트워크 황반장 김다리 홍세아입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콩살님은 2019년 6월부터 고기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장으로서 공원 일부를 막아냈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그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20년 동안 시에서 조성하지 못하면 그 땅은 이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일반 소유장으로 변하는 걸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원이 없어지고 그 부지가 그 소유지대에 의해서 사고팔고가 가능해지고 그렇죠. 자유로운 개인이 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난개발이라는 그 오명이 붙은 용인시에서 개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이 수지구의 이 고기동 같은 경우에 자연 풍광이 수려하기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이런 곳에 호수를 끼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생긴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그 일몰 시기가 다 오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예산 편성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죠. 용인시 예산이 공원 조성에 한 어느 정도 쓰일까요? 1년 정도? 1년에 네. 저는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네. 그 100억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큰 돈이지만 용인시 전체 예산이 2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그 순위가 꽤 높은 6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조 7천억 중에 공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휴식처라고 불리는 그 공원에 대해서 1년에 100억 용인시 전체로 그럼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죠. 1%도 안 되잖아요. 0.5%? 0.5%. 예. 저는 한번 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언젠간 되겠지 하고 큰 관심을 두진 않았었거든요. 일몰제가 있는지 모르고. 예. 네, 현재 용인시에서는 그 수도권에서만 봤을 때도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잖아요. 그만큼 아파트나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용인시의 수지구 같은 경우에 그 1인당 인구에 비한 공원 비율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하다 보세요. 아니요. 실제로 수지구 같은 경우는 용인시로 본다면 되게 열악한 편이에요. 이 공원 부지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비율로 따지면 면적은 수지구가 제일 작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체 용인시 면적이 한 7.1% 정도 되고 인구수는 34.4%, 34만 명 이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율로 따졌을 때 그 처인구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작을 테고 지금 수지구가 1인당 공원 면적이 3.5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바로 이웃인 기흥구가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도 7.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한 반 정도의 비율이에요. 기흥에 반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이거는 국토부가 권장한 면적에 날 비교조차 안 되는 숫자예요. 3.5면. 국토부 면적은 얼마죠? 지금 아마 기본 계획상으로는 12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9제곱미터 정도를 그 권장을 하는 거죠. 1인당 9제곱미터. 근데 저희는 수지구는 3.5. 부족하죠. 저도 신도시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체육시설이나 어떤 운동시설이나 또 아니면 산책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고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물론 자연이 아름다운 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네. 그렇죠. 비단 그 수지구뿐만이 아니라 그 용인시 전체나 더 나아가서는 그 인근 도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이 고기 호수를 끼고 조성이 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용인시 차원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큰 자연 자원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일반 주민인 저희하고는 다르게 고기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시는 이 우리 콩세알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고기공원의 중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워낙 이런 공원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되면서 환경 문제를 했었고 뭐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특히 숲도 중요한데 저희가처럼 이런 저수지나 물이 있는 곳은 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보고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산이 있고 이 저수지까지 있으니까 실제로 환경적인 가치도 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동선동 고기동이 하나로 묶여서 고기동이 낙후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오히려 그 낙후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지역이 자연스럽게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마을이 되면서 여러 보호종들이 많이 서식하는 서식지로도 이 지역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이제는 뭐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없는 대모 잠자리라든지 두꺼비 맹꽁이들이 저희 지역에 서식하게 되는데, 이런 보호종들은 지키면서 또 사람들이, 이 자연이라는 건 힐링의 장소잖아요. 그런 여유와 이제는 좀 그런 개발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들이 좀 쉬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그런 공간으로서 여기는 더할 나위 없이 수지구에 더 이상 호수 없잖아요. 저수지가. 근데 이 지역은 그런 의미로서도 꼭 지켜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제가 어디 그 설명회 때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공원은 인권이다. 우리의 권리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실제로 이거는 사회적 이유로 어려운 분들한테 더더욱 공원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뭘까라고 했는데 공감이 돼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아이, 고령층들은 그렇게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분들이 집을 벗어나 공공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원은 집이 아니면서도 한 발짝만 나가서도 이제 그런 치유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부자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공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뉴욕이라는 도시를, 거대 도시를 건설하면서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뭐 지금 그 공원 설계자인 프레디 롬스테드를 비롯한 그 팀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년 후에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될 것이다. 근데 참 그 15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울 정도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센트럴 파크 같은 정말 랜드마크 공원이 뉴욕에 있지 않을까. 공원 지키기 활동 하시면서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2019년 작년 6월경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이 고기공원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 주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만들어서 5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결국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용인시 재정으로 이 고기공원을 조성하겠다. 더 나아가서 그 고기공원을 위한 이 사유지 매입을 하기 위한 613억의 추경까지도 확보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저도 예상 못했던 일인데 위원장이신 이 콩세알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진짜 사실 예상 못했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저도 공원 도시공원 일몰제를 사실 그 6월에 있었던 그 장정수 시의원이 초청한 그 간담회에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올해 대상이라는 거 알게 됐고 또 이 대상 지역에 민간 특례 사업이 제한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3,000세대 정도로 뭐 짓는다? 30층인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 듣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땅을 이 좋은 곳을 왜 굳이 이렇게 아파트 개발로 가야 되나. 물론 그게 도시공원을 살리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센트럴파크 이야기 하셨는데 센트럴파크가 민간 특례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시에서 주도한 사업 아닌가요? 아닐까요? 맞아요. 네. 뉴욕시가 뉴욕시가. 그 땅을 하강한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뉴욕의 싼 땅인데 척박한 땅을 오랫동안 그걸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공원으로 만들고 결정을 했을 때 원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민간 특례를 좀 일단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렸고 예상치 못하게 많은 주민들이 또 모였고 그 주민들이 저희가 시위도 하게 됐고 갔을 때 저희가 그때 첫 시위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최소 50명 가면 그냥 적자. 100명은 가야 된다. 그래서 버스 대절해서 가게 됐는데 그게 수지구에는 되게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100여 명 이상, 거의 200명 가까이가 용인시에 와서 목소리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몰된 게 저희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20군데가 일몰이 해제가 됐는데 그때 아무도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안 했는데 저희가 최초였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놀라고 정치인들도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든 건 그런 거 결론은 그거예요. 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각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거를 공적인 가치로 계속 토론하면서 이게 왜 지켜야 되는지 중요성들을 계속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인 씨나 이런 부분이 이제 설득할 수 있었고 마침 백군기 시장이 첫 번째 공약이 그쵸. 그 난개발.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자 난개발 단지 대책위원회를 출범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효과가 또 컸어요. 네, 그래서 네. 시장님의 결단도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게 이제 결국엔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죠. 결론은 이제 토지 매입을 받아낸 받아낸 거. 거. 거기까지. 아니 우리 덩다리님도 네. 그 과정 중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다던데. 그렇죠. 덩달아서 또 좀 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마을에 대한 뭐 그런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라든가 어떤 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마을을 다시 잘 살펴보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응원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간절한 바람으로 지켜낸 이 고기공원, 우리가 일몰제에서 지켜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아직 저희가 그러니까 실효 위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7월 1일 기준이니까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고비가 하나 있죠. 곧 이제 3월에 그 저희 공원에 대한 고기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공원조성과에서 준비 중인데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공무원 또 그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아야만 이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그 조성에 대한 전체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고비가 되는 거죠. 그게 나오면 고기공원 조성은 이제 실효 위기를 극복하는 극복하고. 거죠. 네. 고기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활동도 이제 끝난 건 아니네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사실은 이 공원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공원이 아이디어. 어떤 공원이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이 행정적 일은 항상 그렇잖아요. 돈에 맞추어서 몇 가지 이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뭐 그쵸. 산책로 전대인데 저는 고기공원은 좀 다르게 갔으면 좋은 하는 바람이 있고 기왕에 시민들이 이제 움직여서 지켜냈기 때문에 거니까. 네. 그 정말 시민이 사랑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원 디자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시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민간 그 협력으로 하겠다. 네, 오늘 이렇게 고기호수마을 네트워크에서는 우리 고기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장이신 우리 홍살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서울의 석촌호수라는 호수도 있고 이웃도시인 수원에 강교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강교호수공원처럼 여기 지금 우리 수지구에도 이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저희한테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까지 그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기공원, 고기호수마을 네트워크 너무 길어요. 고호네. 고호네? 네. 고호네라고 줄여서 얘기할까요? 네, 고호네. 고호가 아닌 고호. 네. 고기동 호수마을 네트워크 고호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고기공원 지킴이 기금 저금통입니다. 이 기금 저금통을 제출하신 모든 분 혹은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정리해서 고기공원에 새겨놓으려고 해요. 아마 이거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간단해요. 동천동 주민센터에 가면 저금통을 받을 수 있고요. 역시 이렇게 가득 모은 돈은 동천동 주민센터 그 모금함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저희 그 대책위팀이 명단 정리와 금액을 정리해서 그 밴드와 카카오톡으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고기공원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많은 용인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도 이 기금 운동에 많은 분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